사랑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늘 위로 떠올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 같은 나락으로 밀어뜨리기도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랑의 양면성에 관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어 늘 힘이 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 4월에 따스한 봄볕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 2시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클래식 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곳에서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송미연 나이 48 그녀의 손에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축하 인사말이 적힌 메모지가 꼼꼼히 접혀 있었죠. 진주 목걸이가 아름답게 빛나는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딸 송지우는 25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3년간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죠. 지우는 어릴 때부터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미연이 혼자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자라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작은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연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딸의 예비 신랑을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지우는 늘 나중에 정식으로 소개해드릴 게요라고만 했거든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라고 했지만 미연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우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 미연은 곧 딸의 신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의 인생이 이 하루를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사건의 발단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미연은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참 세월이 빠르다. 지우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다니.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지우가 10살이었을 때 남편 김태환과의 이혼.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어요. 태환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술에 빠져 살았고 결국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었죠. 미연은 참고 또 참았지만 딸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지우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화장실에서 나오자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신랑 측 가족분들이 도착하셨어요. 잠시 인사를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미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딸의 시어머니를 만나보는 것이죠. 웨딩 플래너를 따라 VIP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우아한 중년 여성이 일어나 미연을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어머니 이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 송미연입니다.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정희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연은 조금 안심이 되었죠. 지우 어머님, 정말 예쁜 따님을 두셨네요. 저희 아들이 늘 지우 씨 얘기만 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신랑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 아들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이어받아서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실한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지우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그런데 신랑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우가 정식 소개를 미뤄서 이정희가 잠깐 머뭇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김준호라고 합니다. 김준호. 그 순간 미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김준호,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렸을까요? 설마 그런 일이 혹시 예전에 결혼하신 적이? 이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 사정이 미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 전 김씨 건설회사.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실례지만
전 부인 성함이 혹시 송미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죠. 미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호는 바로 김태환의 아들이었습니다. 미연의 전 남편과 이정희 사이에서 태어난 지우의 의부소빠였던 것이죠. 미연은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정희도 마찬가지로 창백한 얼굴이 되었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김태환은 미연과 이혼한 후 이정희와 재혼했었어요. 그때 준호는 고등학생이었고 지우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김태환이 양쪽 가족을 철저히 분리해서 키웠거든요. 지우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도 모를 거예요. 아버지가 전 부인과 딸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정희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어요. 어머님들, 신랑 신부가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보러 가실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딸의 모습을 봐야 했어요. 대성당으로 들어서자 지우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키 큰 남자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죠. 미연이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깨선 목선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태환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김준호 35의 나이에 아버지 태환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남자. 미연은 그 순간 15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의 태환을 보는 것 같았죠. 엄마. 지우가 미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야 엄마. 이분이 준호 오빠. 준호가 미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가 낯익다는 듯한 표정.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듯한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미연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정희가 옆에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역시 말문이 막혔죠. 엄마? 왜 그래요? 몸이 안 좋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감동해서. 미연이 겨우 말을 짜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았죠. 리허설이 끝난 후 미연은 급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지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연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저기는 남자 화장실이 죄송해요. 그럼 밖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송미연 씨 맞으시죠?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와 결혼하셨던 맞아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알고 있나요? 모를 거예요. 나도 내 얘기를 해준 적이 없거든. 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우라는 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지만 연락처를 몰라서 찾지 못했어요. 미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환이 죽었다는 소식도 몰랐거든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 겨울이요. 가남이었어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미연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죽음 앞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우를 만났어요? 우연히요. 카페에서 일하는데 지우가 자주 왔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예쁜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이 송씨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준호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몰랐어요. 설마 그 지우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미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결혼식을 중단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지우는? 지우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 사람 모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결혼식 시작 30분 전 미연과 준호는 각각 자리로 돌아갔지만 둘 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지우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객들은 속속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축하 인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미연 씨,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오래된 친구 수정이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신랑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 지우 얼굴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 수정의 말에 미연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지우의 행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바로 그때 웨딩 플래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하객 여러분, 곧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되는 것이죠. 클래식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준호가 제단 앞에 서는 모습을 보니 15년 전 자신의 결혼식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태환도 이렇게 설레는 표정이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미연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이 순간만큼은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제단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지만 미연은 주례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준호와 지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진실을 숨긴 채로 결혼하게 해도 괜찮을까? 혹시 이 결혼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주례사의 전통적인 질문이 성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통은 형식적인 질문이죠. 아무도 일어서지 않을. 그런데 이때 성당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미연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이 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미연이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죠. 저기요. 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성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고 준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누구시죠? 주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인이 된 김태환의 형 김태수입니다. 미연의 혈관에 찬 피가 돌았습니다. 태환의 형 그러면 준호의 삼촌이네요.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주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태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랑 김준호와 신부 송지우는 남매입니다. 정확히는 의분남매죠. 성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하듯 소란이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지우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지우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김준호의 아버지 김태환은 15년 전에 송미연 씨와 이혼했습니다.
그때 송미연 씨와 김태환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송지우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미연에게로 향했어요. 미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앉아 있었죠. 엄마 지우가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미연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딸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지우야,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당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사진 기자들은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지우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우야,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준호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너진 채 앉아 있을 뿐이었죠. 결혼식은 중단되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성당에는 가족들만 남았어요. 지우는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벗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지우야,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었지만 미연은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고 있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마스카라가 볼에 흘러내렸죠. 왜 말 안 해줬어요? 지우의 첫 마디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오늘 알았어. 거짓말이에요. 준호 오빠 얼굴 봤을 때 엄마 표정 봤어요. 지우가 돌아서며 미연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아빠 얘기를 왜 안 해줬어요? 아빠한테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것도 왜 숨겼어요? 미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야, 엄마도 뭐요?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아무것도 말 안 해준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준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어떡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미연이 지우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지우는 피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한편 준호는 성당 밖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제대로 켤 수가 없었죠. 이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우를 정말 사랑하는데 알아, 엄마도 알아. 이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미 벌어진 일이야. 법적으로는 문제 없잖아요.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준호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준호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친구의 소개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새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혼자 남은 서울 집에서 지냈어요. 딸과의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안부 인사 정도였죠. 하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우야,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엄마는요? 나도 괜찮아.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 소식 들었어요. 미연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무슨 소식? 미국으로 갔대요. 회사 일로. 미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우야, 너는 괜찮은 거니? 모르겠어요. 아직도 가끔 꿈을 꿔요. 결혼식 날 꿈을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지우야, 엄마,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 한번 부산에 내려와요.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럴게. 전화를 끊은 후 미연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1년 후 지우는 부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스튜디오 옆 서점을 운영하는 온화한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죠. 지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서점 사장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새로 들어온 책 중에 괜찮은 게 있어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미소였죠. 좋아요. 한편 준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건축 설계 회사를 차렸죠. 바쁘게 일하면서 지우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생각이 났죠. 지우의 웃음소리, 함께 걸었던 한강변, 결혼식 날의 그 충격적인 순간들. 어느 날 밤 준호는 지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우에게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미안하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없겠지.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 우리가 만난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랑했던 시간은 진짜였으니까. 너도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준호가 하지만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죠. 2년 후 미연은 지우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축복받는 결혼이었어요. 작은 식당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정한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신랑 민우는 지우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죠. 지금의 지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행복해 보인다. 미연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모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2년간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우는 미연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이거 준호 오빠가 보낸 거예요. 제가 받았는데 엄마가 봤으면 해서요. 미연이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미연 어머님께 늦은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우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상처만 드렸네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우를 사랑했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비록 우리 사이에 놓인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시간들은 제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지우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어머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모두가 평안한 게 더 중요하겠죠. 김준호 올린 미연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어때요? 착한 아이구나. 참 착한 아이야.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우는 부산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민우와 사이에 딸 하나를 두었죠. 이름은 서연이. 미연에게는 사랑스러운 외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미연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미연은 손녀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오늘도 예쁘네 할머니. 바다 보러 가요. 그래 가자.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바닷가로 향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날 저녁 지우가 미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해요. 뭘? 그때 준호 오빠랑 제가 결혼 못하게 된 거요. 미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처음에는 후회했지. 내가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이게 맞았던 것 같아. 너 지금 행복하잖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오빠도 잘 지내고 있대요. 미국에서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사랑이 뭘까요?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 오빠를 사랑했던 마음도 진짜였고 지금 민우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거든요. 다르지만 둘 다 진짜예요. 미연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은 말이야.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 너도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해졌잖아. 그런가요? 그럼 지금의 내가 더 아름다워.
모녀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죠. 그리고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상처도 추억이 되고 눈물도 웃음이 됩니다. 미연은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것이라는 걸요. 딸의 행복을 위해 아픈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주는 것. 그리고 지우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는 것을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부산 바다의 시원한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미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해 주었죠. 괜찮을 거야.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마치 운명의 장난 같은 일들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요. 왜냐하면 사랑했던 시간 그 자체가 선물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